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진입니다. 그렇게 강남 교보에 제가 그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항상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객석에 앉아가지고 누군가 저자님이 강연하시는 걸 보러 왔었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토크쇼 진행자로 서게 되니까 또 오늘 또 설레이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은 권글 작가님의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그 다음 뭐죠? 다시 한번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맞아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요. 권글 작가님의 저자 강연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는 것 때문에 정말 설레었고요.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안 긴장있나요? 떨고 있나요? 떠는 척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사실은 이번이 첫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책을 써보시고 여기 저자다, 나도 책을 쓴 사람이에요 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직 없으시네요. 자, 저는 책을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첫 책에 첫 이런 오프라인 저자 강연에 나를 위한 어떤 무대, 그리고 특히나 이런 강남 교보문고에서 이럴 때의 기분이요 정말 남다릅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서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남다른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권글 작가님을 정말 격렬하게 환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오늘 더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오늘의 저자 강연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권글 작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다들 아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여기 한 번 정도 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멀리서도 와주시고 가까이와 상관없이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잘해야 될까? 열심히 해야 될까? 그냥 행복하게 해야겠다는 생각해서 그냥 즐기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건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계속 여기 물리지? 그렇죠? 할게요. 이게 낫죠? 네. 그렇죠? 네, 이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소개는 많이 보셨죠? 계속 이것만 켜져 있어서. 그쵸?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이번에 작가가 된 권글이라고 합니다. 이번 책의 이름은 뭐죠?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 이야기는 되게 짧게 하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마련해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50분이라고 때 1당 100이니까 5,000분 정도가 와 계셔서 그 정도의 전 함성 소리 들었거든요. 그 정도 열정도 느껴졌고요. 이러면 제가 소리를 지르라고 한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만큼 그 에너지가 전달해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책 내용 첫 번째는 챕터 1이거든요. 어제가 힘들었던 당신에게. 저희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꽤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좀 연식이 보이죠? 요새는 네, 좀 시간이 지난 성적표입니다. 아무튼 나이를 가늠하실 수 있고 성적은 좋았으나
좀 지루했어요. 이 일찍부터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저의 모습인데, 꿈을 쫓아서 혹시 여러분 안양에 있는 A 예도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네, 저는 거기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네, 저의 모습들입니다. 지금하고 사뭇 다르죠? 이때 고등학교에서 약간 파릇파릇한 느낌입니다. 잘생겼다. 네, 선물 감사합니다. 지금은 못생겼다는 얘기로 들려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부족하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집안은 좀 어렵고 재능은 또 없었고 놀고는 싶은데 또 대학은 어떻게 가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은 좀 한 번 정도 해보지 않았을까? 예고에 가서 꿈을 쫓아가는데 현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나름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템포를 빠르게 갈게요. 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제 고1 때 모습입니다. 고3인가? 고3 때 저는 되게 아팠었어요. 고3 때 원래 아프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에 의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또 아프게 됐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여기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데 저는 PPT를 보고 싶은데 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중에 후에 보니까 생존율도 별로 좋지 않았고 하지만 나름 긍정적인 생각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한 번도 죽을 거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어쨌든 잠깐 병원에서 많이 힘들었으니까 퇴원을 하고 나면은 대학교를 가고 내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이야기 보면은 고통,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는 그 다양한 고통들을 인간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본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몸이 팔팔 끓어올랐던 적도 있고, 너무 뜨거우면은 이제 아프다 보니까 그 무균실 1인실에 있었는데 몸이 용암처럼 끓어올라서 새벽 1~2시가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찬물로 막 헹궜던 적도 있고, 아무튼 그럴 때 엄마는 되게 놀라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기억들이 현재는 잘 기억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픈 기억들은 사실 사람들이 좀 잊고 사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저희 아버지가 와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때 저를 지켜준 가족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요. 진짜 중요했던 것도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랑이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사랑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네, 했을 것 같아요. 그쵸,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가족들의 사랑도 있었지만 사랑을 못 해보고 죽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무기명에 우리가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한 거죠. 연애를 한 번도 제대로 못하니까 사랑도 못 해보고 죽은 연애 고 아시죠?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진짜 인간이란 게 되게 간사한 게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게 정말 큰 삶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정말 버텼습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까 네. 근데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나서 다시 제가 뭘 꿈꿨죠? 대학교를 가서 연애도 하고 평범하게 사는 걸 바랬었는데 이거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이거 집중하지 말고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퇴원을 해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 체력도 엉망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치료를 받는 중에 후유증이 생겨서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좀 극심하게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후유증으로.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그 간이나 신장이라든지 장기를 공격하지 않아서 직사는 하지 않았는데 생명에는 위험을 느끼지 않았지만 저는 꿈이 가수였잖아요. 그리고 연예인, 연극영화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되고 싶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제 몸이 그리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몸은 살아있는데 꿈은 죽은 느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런 몸과 마음을 갖고 이제 예화가 있는데 집을 나와서 너무 답답하니까 산책을 했던 거예요.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느 때와 같이 그냥 저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주치지도 않고 막 돌아다녔는데 이제 어떤 한 아이와 엄마가 저를 지나쳤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 형은 괴물같이 생겼네? 되게 해맑게. 아니 내가 괴물이라고? 너무 이제 가슴에 이제 뭐 깊게 상처가 박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많이 아프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무 살기가 싫어서 막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옥상을 그때 당시에 몇 번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죽을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밑을 바라봤는데 좀 높았거든요. 세상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어차피 사람들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될 거고 나도 누굴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을 살아야지 싶어서 그때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힘든 일 다 겪었는데 이렇게 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사실 여기 연애, 사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거든요.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집안에 있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보면 알바 같은 거 하면은 알바에서 이제 커플이 되기도 한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기 써있는 다단계도 많이 끌려가고 아무튼 그렇게 순진한 마음에 좀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혹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참여형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색적인 직업? 내가 이런 직업을 했었다. 그냥 손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하철 양말 판매. 지하철 양 좋습니다. 강력해요. 혹시 다른 분 계세요? 네? 우체국 남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지하철 택배. 네? 지하철 택배. 지하철 저 네. 엑스트라 단역. 네? 목욕탕 청소요? 그런 직업 있어요? 네. 찹쌀떡 판매. 찹쌀떡이요? 찹쌀떡 가면. 찹쌀떡. 네, 죄송한데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 멘트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걸 드려야 될까?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요? 찹쌀떡과 어울리는 건 안 보이는데. 네.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손 소독하고 이제 판매하시라고 이거 소독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재밌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경험들이 어떤 경험들은 저를 용기를 잃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자존감을 많이 높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크 콘서트니까 혹시 이거를 읽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저. 네. 그러면 네. 이게 좀 마이크가 다소 요란하거든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요.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상당히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내일은 더 나아져 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모르게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뭔가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 네, 책 페이지 일단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에게는 제가 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 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용기를 내셨냐면 지금 저보다 더 떨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라는 그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저의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아마 공감대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있었을 법한 경험했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흘러갑니다. 세상이 반복되는 일상들 너무 지루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20대 후반에 일하는 게 너무 또 초등학교 때 10대 후반에 그랬듯이 20대 후반에도 세상의 회의감을 느끼며 강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지식을 습득했었고 그리고 네, 지식을 쌓았어요. 저는 사실 MBTI 여러분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저는 ENFP거든요. 네, 재기발랄 활동가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현재 건글 이전에 매일 꿈을 쓰고 노래하는 꿈쓰는 피터팬이라는 되게 창의적인 친구거든요. 이 캐릭터는 어떻게 나왔냐? 좀 마음속에는 누구나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한테 희망이 되고자 이게 처음에 생각을 했던 계기가 제 이야기가 전혀 모르는 그 누군가한테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좀 적당히 친했던 선배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타가 제가 분명히 권혁탁이거든요. 건그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혁타가 너의 그런 삶이 나한테 되게 희망이 된다.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나 살기 바빴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또 힘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름이 꿈쓰는 피터팬인데 팬이 좀 다르죠. 이왕이면은 피터팬의 원래는 아이예요. 근데 쓰다하고 팬이 만나서 꿈쓰는 피터팬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게 저에게 30이 돼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줬어요. 처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되게 감격적인 게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오늘은 또 멋지게 촬영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미 무대에 익숙해서 저것도 쇼맨십이에요. 아무튼 여기 무대에 섰던 친구가 아니라 무대에 서기도 했었고 그리고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앨범을 발매했다는 건 제가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잘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에 노래를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아무튼 앨범을 발매하고 지금 또 저는 누군가하고 함께하면 좀 오래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저기 여성분 계시잖아요. 그 여성분 저기서 앉아 계시네요. 아무튼 MC를 봐주고 계시고요. 다들 민망해 하시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면은 뭔가 꾸준히 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또 여기 있어요. 저기는 뒤에 첫 번째 인생 팀 해가지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네. 아니 저분들은 이제 첫 번째 인생 팀에서 이 무대를 같이 섰던 분들. 네. 또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셨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저의 꿈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걱정하지 마.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야.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가끔은 서툴러도 괜찮고 또 잠시 뒤쳐져도 괜찮아. 조금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설퍼서 넘어지고 다치고 실수투성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될 테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느려도 괜찮아. 내가 당신을 기다릴 테니.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
사실 제 글은 저를 위해서 썼던 글인 것 같아요. 네, 함께 가고 싶어서 너 느리지 않아? 느려도 괜찮다. 천천히 가자. 같이 가자. 했던 것들이 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혹시나 제 책을 읽으실 때는 정보의 작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좀 더 이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도 빛날 당신에게. 여러분 빛나야죠? 더 빛나고 멋져지실 수 있을 거라고 세뇌합니다.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의 인생은 왜 그렇게 이렇게 너무 제가 새로운 그 별명을 만들었는데 스토리 금수저. 꺼내도 끝이 없는 스토리 금수저입니다. 네. 갑자기 최근에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저 좀 전에 어땠어요? 앨범 내고 공연하고 막 꿈꾸는 피터팬 나 행복하자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을 할 수가 없구나. 내 행복이 좀 가치가 변하는 느낌? 내가 아무리 웃고 떠들고 있어도 우리 부모님은 힘들고 가족이 안 좋은데 제가 어떻게 웃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딱 한 3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운이 안 좋은 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안 좋은 일은 계속 일어나. 안 좋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좋으니까 제가 힘들었던 거는 경제적인 거. 그때 TMI를 드리자면은 돈이 없어서 책을 팔았어요. 책을 그때 자기개발 시장에 있었으니까 한 20권, 30권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거는 한 5,000원 정도 돼. 한 권에 팔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한 번 먹고 또 팔고. 근데 그것도 이제 떨어지니까 뭔가를 해야겠다고 했던 게 이제 저 사진이 뭔지 아세요? 상하차라고 일용직? 그러니까 바로바로 돈을 주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걸 했는데 하루를 하고 몸이 2주 동안 쉬어야 돼요. 근데 더 웃겼던 건 맨 밑에 보이시죠? 제가 처음으로 그 힘든 와중에 넷플릭스를 발견합니다. 넷플릭스가 한 달 동안 무료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나는 또 이렇게 피터팬처럼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좀 잘하는 게 뭘까? 돈을 벌고 싶다. 이제는 돈을 좀 벌고 싶다 생각해서 했던 것들이 2018년 10월에 글을 처음으로 썼어요.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못하는 건 꾸준함이 없다는 건데, 이거를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변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냥 가볍게 글을 써보자 했던 게 2018년 10월 정도였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도 못하면 망난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지금 또 감사드리는 게 그렇게 챌린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여기 시간에 또 내주셔가지고 저는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엘메스라고 글쓰기 챌린지를 통해서 약 4년 6개월 2018년 10월이니까 대략 5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챌린지를 통해서 하루 하나씩 당신에게 권하는 번글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의 변화가 글을 쓰게 만들었고, 글을 통해서 작가가 될 수 있게 만들었고, 저희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잊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5년 동안 글을 써서 저라는 브랜드, 전 저를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노출 죄송합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바디 프로필 감사합니다. 바디 프로필도 찍었고 이것도 챌린지 덕분이에요. 열매동이라는 챌린지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또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2024년 책을 또 이제 출간할 계획이고, 아무튼 게으른 사람이 바빠져서 큰일 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새 일을 많이 하는 게 좀 보기 겨운 소리긴 한데 감사하면서도 좀 그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역경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매 순간 왔던 것 같아요. 많은 시간 왔고 다양하게 왔었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고 전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겪어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아까 피터팬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저희 노래 피터팬의 꿈이라는 곡이고요. 들려드릴게요. 까만 밤하늘을 볼 때면 잊고 있던 꿈이 생각나. 지루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 한여름밤의 꿈처럼 텅 빈 내 가슴을 적셔줄 잔잔히 울려 퍼지는 It's my dream. 어쩌다가 다쳐도 괜찮아. 쓰러져도 일어나면 되잖아. 가끔씩은 눈물 나도 좋아. 나를 좀 더 자라나게 할 테니 그저 지나가는 시간에 몸을 맡겨두고 살았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난 멈춰져 있었지. 하지만 이제 나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새로운 세상 보여줄 It's my dream. 어쩌다가 다쳐도 괜찮아. 쓰러져도 일어나면 되잖아. 가끔씩은 눈물 나도 좋아. 나를 좀 더 자라나게 할 테니 자 이건 어떨까. 저 노란 손으로 네버랜드 피터팬이 된다면 하쿠나 마타타 다 이루어질 테니 저 하늘 넘어 우주까지 가볼까. 내 손을 잡아요. 날 믿고 따라와봐요. 언젠가는 이루게 될 거야. 누구보다 간절했던 나니까. 그날에는 울어도 괜찮아. 소중한 그 손에 닿았으니까. 언젠가는 이루게 될 거야. 누구보다 간절했던 나니까. 그날에는 울어도 괜찮아. 소중한 그 손에 닿았으니까. 소중한 그 손에 닿았으니까. 진짜 훌륭한 꿈을 저는 꿈에 이룬 것 같아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1부 그 콘서트를 마치고 2부는 진행자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노래 정말 제 목소리가 되게 크네요. 잠깐만요. 노래 소리 조금
살짝만 조절하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제가 네. 이거 할게요. 네. 제가 어느 쪽에 앉을까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제 사무실에서 제가 이 버스킹하는 앰프를 가져왔거든요.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일부 너무 가요, 좋아요. 아, 역시. 아니, 선물. 나 줬는데. 아니, 아니, 마스크라도 전혀 안 돼 마스크, 있어요. 네. 갈색 새로 갈아 끼고 가세요. 네, 그렇죠. 우리 또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위생과 함께 하나요? 아까 손 소독제였고 마스크. 그러니까요. 아, 또 우리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에 와주신 것도 아, 그럼요. 사실 우리 모든 것들을 또 이제 걱정을 안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사람 많은 데 그럼요. 오니까. 올 때는 걱정이지만 갈 때는 감동을 갖고 또. 네, 갈 때는 제가 어떻게 손소독제라도 한번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2부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사실 권 작가님의 강연이나 강의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줌 강의 같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친해지고 재미있게 가까워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타트할 때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아, 네. 작가님도 모를 수 있어요. 아, 제가 모르는데.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모르죠. 지금 이제 핸드폰 열 수 없죠. 없죠. 아, 저 없어요. 네. 네. 자, 핸드폰이 있어야 정답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네, 핸드폰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바랍니다. 자, 우선 사람북닷컴 친구 추천 채널을 했다. 친구 채팅 추가. 다 하셨죠? 오케이. 아, 지금 다들 눈이 반짝반짝하셔. 아, 좋아요. 강연 때보다 눈이 더 초롱초롱 빛나요.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거예요. 네. 우리 권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SNS 작가로서 되게 유명하신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에 정말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권글 작가님이 팔로잉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몇 명일까요? 숫자. 근데 그 숫자를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써주시는데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좀 손이 느린데 이래서 선착순으로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채팅 보내주신 분 중에 세 번째 분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우리 작가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팔로우 수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팔로잉 숫자는 모르시죠? 팔로잉, 네, 모릅니다. 모르죠? 아, 팔로잉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우리 정답 발표를 우리 작가님이 해주시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모를 것 같은데? 네, 가깝죠? 아, 여기 정답은 나오니까. 아, 자, 근데 오답이 오고 있어. 아, 네, 놀랍게도. 오답이 지금 핸드폰을 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답이 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럼 우선은 정답을 먼저 우리 보고서 네.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94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 94명밖에 팔로우 안 하시는 건가요? 네, 팔로잉 안 하고 있어요. 저 혹시 팔로우 되어 있나요? 네, 네. 98명? 94명이네요. 아, 94명. 네. 오케이. 자, 정답은 94명이었는데요. 네. 우리 이 중에 도대체 몇 분이 세 번째는 하나, 둘. 아, 네, 정답. 자, 닉네임으로 쓰셨네요. 쌍기역으로 시작하세요. 쌍기역. 나 쌍기역으로 시작한다. 오, 한 분밖에 없어요. 쌍기역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내 닉네임이 5글자다. 맞습니다. 네, 깜둥이 악마님께서 맞춰주셨어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도 여러분 청결하게 코로나 시대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선물 받아서 전달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수작을 해봤는데요. 우리 네. 인스타그램을 지금 시작하신 지는 되게 오래되셨어요. 네, 그죠? 네. 인스타그램에 SNS 작가 이런 타이틀이 붙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네. 권글 작가님의 계정을 정말 그 감성적인 부분? 네.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자신의 계정에 어떤 인기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인기 비결이요? 제가 느끼기엔 약간 섬세함? 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 가려운 부분을 살짝 매일은 그렇지 않더라도 좀 긁어주지 않을까. 또 그리고 누구나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함?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함. 어쨌든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고 여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운영하신 지? 일단은 계정을 처음 만든 건 7년 전이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근데 한 1년 정도는 제 남들과 마찬가지로 일상 계정에서 얼굴 올리고 셀카 마팔 환영 이런 거 막 하다가 아 부질없다 싶어서 글 계정으로 변환을 하고 그때 한 6년, 5, 6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책쓰기 그때 했을 때 이후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챌린지를 시작한 건 2018년 10월이고 아마 그 무렵 2006 같네요. 2018년 그게 더 웃기네. 2018년에 1월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꾸준함,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우리가 그 잘 할 수 없는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감동이 많았던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건글 작가님 글 보고 그 안에서 뭐 일상 속의 평범함 속에서 또 그리고 되게 다정한 느낌도 들고 또 감성적인 느낌도 들고 감동받은 글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나 건글 작가님 글 중에 이게 제일 좋았어 라는 게 있으시면 계정에서 그 캡처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한번 채팅창에 보내주시거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문구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시그니처는 아무래도 짧은 글귀라서 네. 한두 줄로 돼 있는 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건글 작가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글들을 또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드리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글 작가님의 글 중에 마음에 들었던 글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책을 있으면 책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벌써 보내주셨어요. 이미 예쁘게 또 이렇게 카드 뉴스가 된 걸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은 바로바로 읽어드릴게요. 박도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금 11월 맞나요? 10월이네. 아무튼 당신의 11월은 빛나는 자신감을 장착하고 망설이던 것들을 도전하고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될 거예요.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11월에 오면 꼭 그렇게 되시길 자신감 장착하시길 응원합니다. 진짜 빛나는 자신감을 장착하여 망설이던 것들을 도전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작가님의 글 속에서 약간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격려와 위로가 됐던 에피소드. 어떤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사실 제 에피소드 중에 이제 가슴이 많이 남았던 건 저랑 비슷한 병명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백혈병이라는 병을 알았었는데 일단 유튜브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저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다 건글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제 글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 중에 너무 위로가 된다. 나는 사실 앞길이 좀 막막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되게 걱정했는데 그런 이제 장문을 이렇게 쭉 편지를 써주셔서 저도 그때 상황이 이랬고 저랬고 그랬지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잘해야 될 것 같았고 그게 지나고 나니까 괜찮더라라는 글을 되게 열심히 써서 답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죽음의 고비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저희가 그 콘서트 오는 길에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왔는데요.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팠을 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진짜 감옥 같은 병실에 갇혀가지고 거의 한 달 반 넘게를 밖에 정말 바로 앞에 유리창에는 하늘이 보이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나는 그 앞을 아예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암울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생각을 그냥 지워버렸대요. 그래서 그때 그 한 달 반의 기억이 온전히 다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있는 어떤 분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뭐 비슷한 상황일 수도 네.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유경험자로서 그래도 사실 같이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제가 위로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건 제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건글 작가님 글 보고 진짜 마음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상담사이기도 해요. 건글 작가님이 제가 뭔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힘들고 이러면 이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제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저보다는 사실 나이가 동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위로가 되고, 이 사람의 하는 얘기는 좀 온전히 내 편이 돼서 얘기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글 속에서 그런 걸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 우리 김경원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김경원님 이거는 이게 제 글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요새 요 근래는 제 글에 좀 많이 안 읽고 아무튼 읽어드릴게요. 경원님도 네 일단 공감이 되셨다고 하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브라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은 정직한 노력의 땀방울로 결정된다. 아, 이거는 네, 박수 쳐주세요. 이거는 이제 셀프 칭찬하는 글 같네요. 아 이거는 셀프 칭찬이 아니고 네. 너 조금만 더 해라 약간 채찍질이었어요 이거는. 아, 채찍질. 네, 약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경험담에 확실히 녹아있는 글인 것 같아요. 네, 제 글에는 저를 잘 아신다면은 내 경험이 바싹 들어가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사실 권글 작가님이 이런 작가가 될 거라는 예측이 됐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글쓰기 과정을 예전에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독보적으로 이거는 새벽 3시에 술 좀 먹고 쓰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말 남다른 새벽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이성적이고 약간 현실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성이 막 폭발하는 글들을 잘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 대해서 막 공감하는 것들이 되게 공감보다는 약간 놀라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는 다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글을 쓴다면 진짜 에세이 작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결과를 만드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에게 딱 하나 부족했던 건 끈기였거든요. 끈기 없는데 그거를 해결하니까 다행히 또 됐습니다. 아, 진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글 읽어볼게요. 아 이거 말고 사실 제 최근에 또 팔로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광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도 좋아해 주시는데 이것도 책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속의 글귀 지금 책에 있으신 분들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네요. 김지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괜히 도와준다고 베풀지 마세요. 아, 이거는 되게 뼈 아픈데 네. 이거는 진짜 경험담이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많이 좀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썼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내 뼈와 살을 나눠서 주면은 상대히 받는 사람은 되게 부담이 되고요. 나 역시도 뼈와 살을 주면 어떻겠어요. 점점 망가지니까 물론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게 됐을 때 이걸로 인해서 힘들지 않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지 좀 나눠주자라는 생각으로 썼던 글입니다. 아, 그래서 그 권작가님은 사실 정말 남한테 섬세한 사람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저희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잠깐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만났을 때 그날 그 전날 제가 주차장 갔다가 차를 못 찾아가지고 진짜 막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막 서러웠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권작가님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미팅 끝나고 갈 때 제가 전철을 2번 갈아타는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길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되게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권 작가님이 자기 가는 길이 다른 방향인데 일부러 더 갈아타고 제가 한 번만 그냥 내리면 되는 데까지 저를 데려다주고 가셨어요. 진짜 섬세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섬세하고 다정한 모습들이 글에서도 되게 많이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MC님께서 제가 읽어볼까요? 네.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언젠가 그 노력들이 모여 마음의 개를 탈 테니까. 박수 한번. 마음의 개라니.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또 생각하게 되셨어요?
그냥 머릿속에 이거 하자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뿐이 뭐 그냥 떠올라요. 네. 영감이. 그런 것 같아요. 막 글을 여러 가지 조각들로 되어 있으면은 이 흐름에서 어떤 게 좀 더 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 단어를 찾다가 마음의 개라는 게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 권 작가님의 글 속에 여러분들이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읽어보면서도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할 수 네. 있는 게 되게 재밌네요. 약간 베스킨라빈스 스토리처럼 맞아요, 맞아요. 골라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했던 것들을 또 쏙쏙쏙 끄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더 그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추가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는 사실 제가 글을 안 쓰고 있어요. 휴식기예요. 그래서 챌린지를 통해서 올리긴 하지만 아직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고 다음 책을 준비하느라서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더 열심히 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아마 다른 위로를 또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책에서 있는 문구를 또 이제 하나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희망을 실어주는 한마디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 읽을게요. 그래도 아픈 하루보다는 바쁜 하루가 나으니까 행복한 내일을 상상하며 오늘도 나는 바쁘게 살아가요. 이거 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언젠가 당신의 그 노력들이 모여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실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이런 거에 또 공감하고 그래요. 나 되게 열심히 살고 네.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막 뭔가가 부딪히고 뭐가 걸리고 자꾸 그런 걸림돌들이 생기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저는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견디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만의 어떤 견뎠던 노하우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억울해서요. 내가 99%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 출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몰라.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긴 하는데 남들은 99%에서 약간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출구를 어떻게든 탈출하자. 조금만 더 가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뭔가 이제 길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어느 날 내 길이 너무 잘 보여. 근데 어떤 날은 아무리 찾아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진짜 억울해서라는 표현 맞는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러면 조금만 더 그렇죠. 그 버티는 힘을 작가님이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글을 계속 팔로우 하시고요. 그리고 꼭 책을 물론 책을 쓴 입장에서 책을 많이 사주세요라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제 팔로우를 하면서 꾸준히 읽어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쓸 생각입니다. 네, 저자님은 책을 팔지 않겠지만 저는 팔겠습니다. 네, 책을 많이 사주시고요. 네,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저는? 많이 사달라는 점. 네, 이 얘기 그럼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정말 예쁘죠. 사실 디자인이 진짜 색감도 그렇고 너무 예뻐서 서점에서도 되게 눈에 띄는 책이었습니다. 자, 지금 순간에 또 이렇게 책 표지를 꺼낸 마당에 또 여기서 이벤트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두둥. 자, 이번에 퀴즈는 뭐냐면요. 범글 작가님의 책에는요, 꽃이 있습니다. 꽃. 그 꽃에 꽃잎이 몇 장일까요? 꽃잎이 몇 장일까요? 지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게 보낸 사람 안 하고 우리 행운의 숫자를 한번 뽑아주세요. 몇 번 뽑아주실래요? 작가님 좋아하시는 숫자. 7번째. 마이크. 네, 7번째입니다. 자, 7번째. 네, 머리 쓰셔야 돼요. 자, 오답이면은 7번째 뽑혀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답이 뭐예요, 정답이? 정답 모르시죠? 자, 우리 세볼까요? 우선 정답 발표를 위해서 저희가 뭐 꽃잎을 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꽃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두 네. 번째 꽃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총 총 9장. 9장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9장? 와, 오답이 이렇게 많을 수가. 네, 자 지금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이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7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거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 아이, 처음에 오답을 쓰셨기 때문에 이건 무효.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시. 네, 다시 할까요? 아, 이번에 몇 잠깐만요. 번? 3번. 3번.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어디 갔어? 자, 두구두구두구.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손번님, 어디 계세요? 송건님 어디 계세요? 오! 아, 선물 오늘인가요? 우리 이것도 책 있으세요, 혹시? 네, 책 제가 구매하셨어요? 아, 구매하셨으면 책 말고 다른 거 드려야겠다. 상관없어요. 책 원하세요? 아, 별로 반응이 안 좋으니까 다른 거 드릴게요. 네, 손소독제. 네, 아쉽게도 손 세정 하시는 걸로.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깜짝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먼저 채팅창에다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요. 재미있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서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재밌는 거 맞죠? 재밌는 거예요. 아, 재밌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글 작가님이 연애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뭐 비슷해요. 뭐 그런 일단은 네. 일단 그런데 네, 그런데? 자 건글 작가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질문이 왔냐면요. 작가님 네. 이상형은 어떤 분입니까? 이상해. 여기서 공개 구호는 아니지. 공개. 자, 애인을 찾습니다. 뭐 이런 코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라이브도 켜져 있고 아, 그쵸.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상형이라면 되게 근데 이게 연애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못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이유를 드리면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약간 연애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것들을 못 할까 보고요. 못 하는 이유는 비슷하네요. 그래서 못 해요. 추가 질문이 더 왔어요. 작가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런 거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자친구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근데도 지금 이렇게 온 거 보면 아, 네. 관심도가 아주 많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없어요. 그러면 있다. 아, 나는 여자친구한테 완전히 그 관심을 네. 올인하지 않고도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전제를 두고 네. 이상형을 말한다면 일단 제가 사실은 배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배려를 하지만 성격은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좀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심이 넓은 여자. 네, 제가 하는 직업 특성상 그랬을 때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네, 대화를 사실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고민을 들어주는 입장이죠. 근데 제 고민은 누가 들어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역할도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메시지에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작가님, 저는 어떠세요? 이렇게. 아, 누구시지? 아, 예쁘게 생기셨는데. 아,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네. 초성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은님이 지금 작가님, 저는 어떠냐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개인톡으로. 개인적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대답은 우리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그냥 5번 봐봐. 아, 이거는 뭐 그냥 정해진. 말이 아. 통하고요. 뭐 이해심이 많고요. 그거 말고 외모적으로. 외모적 이상형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러면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되지도 않겠지만 되게 집중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하얀 피부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키는 아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 너무 재밌어요. 아니 MC님을 위한 질문인가요 혹시? 아,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배우니까 너무 즐거워하셔서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를 놀리면 되게 즐겁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있고 웨이브보다는 생머리가 낫고요. 그리고 이제 염색머리가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요.
프로페셔널 직업에 있어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연애를 못하는지 알 것 같아요. 괜히 얘기한 것 같죠? 너무 디테일하다.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좀 네.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 또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또 이번에 초성으로 미음 지은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전데요. 저 배려심 많아요. 이해심 많아요. 오늘 저 북콘 진행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북콘이 아니고 공개 구원자인가요? 제가 사실 제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항상 진짜 좋은 여자친구 있으면 내가 너무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진짜 동생 같은 그런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심지어 공연도 그렇게 강연도 했잖아요. 빼빼로데이. 맞아요. 늘 오라고 해서 솔로를 초청해서 강연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이제요? 네, 그때는 이제 승산도 없는데 왜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있을 줄 알았지.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질투가 있어요. 핑계인 것 같다. 핑계요? 여러 가지. 눈이 너무 높다는 분이 생겼어요. 역시나. 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열심히 들이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우리 또 아까 전에 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한 분의 글을 저희가 놓친 게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정용님께서 이거 보내주셨어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글이구나. 네. 이 같은 글에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 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은 정직한 노력의 땀방울로 결정된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이 정직한 노력의 땀방울이 사실은 당신의 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원래 했었거든요. 진짜 노력 해야 된다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또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찐 노력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에 대한 어떤 강도. 근데 그 강도가 요만큼 하는 게 찐 노력인가?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인가? 그러다 보면은 그럴 때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맞아요. 노력하다 보면은 진짜 삽질하는 느낌 들고 이게 노력인지 아니면은 아무튼 노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그럴 땐 사실 제가 그냥 제 경험으로는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선을 다르게 타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 그쵸.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면 조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화영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최근 자신을 위한 소비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이라고 해주셨네요. 만족스러운 소비? 최근에 가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노력은 제가 연애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못해서 약간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운전을 할 일도 생기고 그러면 좀 먼 길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가 없다. 근데 또 마침 제가 사는 곳에는 소카가 집 앞에 있네요. 그래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데 소카 끌고 용인 같은 데 가보고 그랬던 게 약간 현명한 소비? 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게 준비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연애도 사실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연애 세포라고 얘기하잖아요. 연애 세포가 지금 많이 죽었어. 개편병 때 그때 이제 투병 중에 이제 연애 세포까지 잠깐 다 죽였던 것 같은데 다시 키워내야 됩니다. 소생이 가능할까요? 네, 소생 가능하죠. 지금 많이 자라났어요. 다행이다. 오늘도 이 비주얼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라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하지만 더웨이에서도 멋있게 메이크업을 해주셨어요. 네, 더웨이 그룹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글과 노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글과 노래 중에요? 전 네.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 네, 왜냐면 노래에도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네. 둘 다 할 수 있네. 네,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라. 다음 앨범 같은 거 만약에 내신다고 하면 네. 혹시 좀 내고 싶은 그런 어떤 주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좀 제 인생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첫 번째 인생이라는 식구들도 있는데 저분들하고 같이 된 앨범을
그 중에 한두 곡이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 저만이 갖고 있는 강점들은 그거를 이제 스토리화 시키고 삶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여기 계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제 앨범에 실리지 않을까 싶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그 작가님은 사실 지금도 제가 여쭤보면서 질문을 했는데 또 함께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기뻤던 게 뭐냐면 건글 작가님의 책이 나오고 이렇게 작가로서 데뷔하게 됐을 때 제가 가장 행복했던 건 이제 건글 작가님이 주인공인 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 네. 그게 진짜 늘 안타까웠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달란트도 있고 되게 재능도 있고 그리고 인성도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하면서 항상 자기가 이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옥석이 가려져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책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요 라는 책을 또 내면서 정말 스스로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브랜드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네, 제 칭찬은 좀 약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질문이 아니라 감상이네요. 노래 정말 좋았어요. 하시면서 멜론이나 지니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전 불러주셨던 곡이요. 라고 하셨네요. 자, 여기 그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멜론과 지니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멜론과 지니, 이게 참 웃긴데 멜론 지니도 있지만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제가 올려드렸어요. 피터팬의 꿈이라고. 물론 이제 그 제작사 쪽에는 멜론 지니가 좋겠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이제 편히 들으시라고 피터팬의 꿈인데 팬이 어이예요. 팬. 네. 글 쓰는 그 팬 할 때 어이. 그래서 피터팬의 꿈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피터팬의 꿈을 검색하시고요. 구독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채널 구독해봐야 저한테는 지금 쓴지 않은 채널이라서 그냥 편하게 나중에 그런 거 있어요. 퇴근을 하는데 내가 오늘 유난히 지쳤어 라고 생각이 들 때 한번 들으시면 좋은 곡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이런 또 유쾌하신 분이 있네요. 바디 프로필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분도 네? 있었어요. 죄송한데 지금 그 몸이 아닌데요. 바디 사진만이라도 어떻게 나중에 한번 다시 복귀하시죠. 그럼요. 그 네, 한번 먹으러.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돌아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미음 지은님이 정말 건글 작가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진짜요? 작가님이 제 이상형이에요. 작가님 같은 사람, 감성, 이해심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작가님의 글을 보고 많이 힘을 얻었어요.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해주시는 또 용기 있는 분께 또 박수 한번. 제가 정말 온 채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제가 뭉클하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인톡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소개팅 자리에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어요. 네. 그다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할까요? 이제 책에서 저희가 어떤 페이지를 하나를 탁 필 거예요, 여러분. 네. 이번에도 이제 선물이 걸린 맞추는 게임입니다. 거죠, 맞추는 네. 페이지. 근데 우리가 몇 페이지를 폈는지를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네, 이 글을 제가 읽는 건가요? 그 페이지를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딱 했어.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제가 폈는데 123번이에요. 그럼 저희는 번호를 알고 있죠? 네. 그 여러분들이 숫자를 찍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거기다 찍어서 가장 근접한 숫자로 갈 때마다 저희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말해주고 업앤다운. 정확한, 업앤다운. 그래서 정확한 번호를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작가님 책 펴볼까요? 이번 좀 큰 선물 줘야 될 것 같아요. 선물. 책도 있고. 네, 책도 이 가져오신 것 중에. 네. 저희도 그 사랑북닷컴에 또 전속 작가님이신 남희숙 작가님이 계십니다. 네. 내 방식대로 삽니다라고 이번 최신간이거든요. 이 책도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사랑북닷컴에서 또 출간하신 두 번째 70일의 기적이라고 이제 성장 에세이예요. 그래서 자녀들 있으시거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동적인 글들이 적혀 있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이 책 우선 어떤 책으로 한번 해볼까요? 70번째 기적부터 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70일의 기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저희가 그 피는 그 숫자가 몇일지
예측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펼게요 그럼. 네. 지금 가리기로 하다. 자, 할게요. 자, 폈습니다. 네. 있죠? 네. 오케이. 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보면서 읽어드리면서 어필도 오케이. 담아드릴까요? 153번은 다운. 네, 다운. 150번은 다운. 네. 40번은 업. 120번 업. 79번 87번 업. 78번 업. 99번 업. 95번 업. 145 다운 134 이제 조금 약간 좁혀졌어요. 자, 좁혀졌어요. 자, 그 다음 좀 진짜 엄청 빨라 지금. 135 143 나왔다. 오, 우리 각사원님 정답. 와, 오늘 럭키네요, 럭키. 자,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네, 제가 드릴게요. 역시 또 이런 순발력 좋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펼친 책이지만 또 그 책 속에 어떤 글귀가 있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많은 시간을 인간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며 가끔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 너무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느끼고 또 가끔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 배신감에 절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앞으로는 부디 그 혼란의 시간 속에서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란다. 네,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네, 이게 마지막 부분이라서 약간 잘리긴 했지만 여러분 관계에도 잘 맺고 잘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사랑 때문에 많이 울고 또 사랑 때문에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 더 많으신 것 같으세요? 울게 하는 사람이 더 많으신 것 같으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웃게 하는 사람이 많다. 와, 그리고 또 잠깐 내리고 나를 울게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이분께 선물 하나 드리면 어떤가요? 선물이요? 네. 가서 한번 악수라도 한번. 네. 네. 그러면은 악수 뿌리고서 네. 이제 청결제를 뿌리고 작가님 직접 주시는 선물로다가. 네. 그러면은 제가 마음을 담아서 박수 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용기 있게 손을 드는 것도 저는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계신 분께 큰 응원의 박수. 그리고 우리 가시는 길에 한 번씩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아주면 되는구나. 내가 아까 전에 네. 가라고 했는데 내가 안아드리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번만 안아주면 제가 이 되나요? 얘기 한 번만 네, 토닥토닥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너무 네,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울지 마. 울지 마. 아니 웃고 있습니다. 또 용기를 드리는데 울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뭔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언제나 겪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서 헤쳐나가는 게 되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권 작가님의 글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이쯤에서 또 얘기를 해야겠죠.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한 번 더 연습이 필요해요. 네.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 이 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위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요. 정말요? 네, 있었죠? 몰랐죠? 네, 몰랐어요. 우리 저한테 단체 문자 받으셨죠, 여러분들 오실 때? 네.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준비했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요? 촬영하시는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뭐를 잡아주셔야 되냐면요. 저희 권글 작가님의 표정을 좀 다이렉트하게 하나를 잡아주시고 또 하나의 카메라는 여기 계신 객석에 계신 많은 분들의 표정과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좀 찍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출가 축하합니다. 출가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글 작가님. 출가 축하합니다.
네. 저희 집 같네요. 갑자기 되게 아늑해지네요. 이거 그쵸. 아, 여러분들이 함께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깜짝스럽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네. 심지어 문자 볼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문자 내용을 확인을 못했어요. 아. 그래야지 또 서프라이즈. 아, 또 첫 책이잖아요. 남다르시죠? 지금 우는 거예요? 이제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눈물이 왜 알았어? 아니 오늘 참기로 해서 제가 눈물이 나는 그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 앞에서 울기 싫어가지고 참고 있어요. 아, 그럼 제가 울릴 준비가 됐습니다. 저 아버지께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책에. 네. 첫 책이 다 노야 박수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 아버지가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한마디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멋지다! 자, 용기를 드리면서 제가 잠깐 배경음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길게는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대성통곡하게 만든 거 아닌데. 아,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나와서 우리 형평이 한 번만 안아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아빠가 우는 걸 봐서 아니 그래서 얘기 안 한댔잖아요. 왜 갑자기 안타를 부리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아, 네, 저도 아니. 그렇습니다. 이런 건 계획이 없었는데. 네. 일단 되게 진짜 감성적이라서 네, 되게 금방 몰입을 해. 또 연극영화과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아니 남들은 아는데 저희만 이게 메이크업 잘 받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야기 드리면 저는 엄마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긴 하는데 다 감사드리긴 하는데 특히나 부모님께는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그냥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네, 그 사랑하는 마음 잘 받으셨죠,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공글 작가님한테 이거 다 물어보고 가지 않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라는 게 있으시면 몇 가지 또 질문 좀 주시고 이제 또 사인회도 하고 저희 단체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 찍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따가 단체 사진 찍으실 때 제가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핸드폰 보시면 후레쉬 키는 거 아시나요? 네. 이렇게 후레쉬를 켜서 네, 같이 단체 사진을 멋있게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조금 작가님이 진정하실 수 있는 한 두 가지 질문 정도? 네네. 네, 두 가지 질문 괜찮습니다, 정도만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전 강연회 할 때마다 이렇게 울면 또 울고 작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왜 울리고 그러십니까? 그쵸. 제가 울리려고 안 했는데, 저도 오늘 울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눈시울이 붉으셔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거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중간에 제가 중간 안 봐주시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러셨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큰아들이잖아요. 빨리 넘어가야 돼. 그쵸, 빨리 넘어가야 돼. 또 여기서 또 우리 우승 포인트를 주시는 이분 누구예요? 이준호님. 어디 계세요? 우리 준호님 선물 드려야겠어요. 네. 그래요? 이분은 준호님한테는 제가 책 드릴까요? 지금 책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준호님이요, 우리 분위기를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네. 이런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아마도 저희 앉아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제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날 때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아, 박수 주세요. 아, 네. 그래, 이제 어떡해요,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아 진짜 큰일 났어, 오늘. 오늘 거의 지금 네. 학예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청객 너무 좋아요. 수준이 높으셔서 여러분 나중에 임금 받아가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경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작가님 여러 일을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열정이 떨어지는 걸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아, 사실은 잘 떨어져요. 근데 진짜 그때마다 정말 악착같이 붙들고 잘 버텨내요. 네,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노력해요. 객관적이려고. 내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작가란 직업이 작가란 직업이 어떤 마음을 갖고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줄 수 있는 만큼 더 안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진짜 깊은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쓰면은 그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텐션이 떨어지거나 힘들 때는 때가 왔다 싶으니까 그냥 집에 밖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사실 막 그냥 그런 것보다 잠깐 멈추는 것도 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정말 그것도 이타적인 것 같아.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덕분에 내가 힘들 때 그 마음을 전달하지 말자. 결국에는 그 독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북콘서트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또 멋지게 단체 사진 기념으로 남기면서 또 작가님과 사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하면 우리 작가님이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해야겠죠. 그쵸. 네네. 그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멘트를 하고서 마무리 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쓴 글 중에 빠른 걸음보다는 바른 걸음이 중요하고 사치 있는 삶보다는 가치 있는 삶이 더 중요하며 자만보다는 낭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작가님의 마무리 너무 멋졌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무리는 이겁니다. 책 제목이랑 똑같아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정말 많은 좋은 소식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북콘서트 마무리하도록